뽀얀 수증기가 세상을 흐릿하게 만드는 주말 오후의 대중목욕탕. 강은수는 뜨끈한 온탕에 몸을 담그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마감 스트레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물의 온기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몽롱한 수증기는 현실의 각박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듯했다. 은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골랐다. 그래,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해. 웹툰 작가 지망생인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사치와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다.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시선에 은수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브랜드의 수영복과 헤어밴드로 치장한 여자가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백미려. 그녀의 SNS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인기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완벽하게 관리된 몸매와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소위 말하는 강남 미인의 전형이었다. 백미련은 은수의 탄력 있는 검은 피부와 건강하지만 통통한 체형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은수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이 불쾌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름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 깜비, 초코송이, 코끼리 다리. 짓궂은 놀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버스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수영 수업에서 모멸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수증기처럼 피어올라 은수를 짓눌렀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나는 나야. 은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백미련은 옆에 앉은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에게 은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무어라 소곤거렸다. 그 여성 역시 은수를 쳐다보며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은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뜨끈한 온탕물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괜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 조용히 냉탕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 물살을 가르며 일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어머, 세상에, 저런 몸으로 중목욕탕에 다닐 생각을 하다니. 다른 사람들 물 다 흐려놓겠네. 자기 관리라는 걸 아예 모르나 봐.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댄 듯 탕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은수에게 쏠렸다. 웅성거림,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비집고 나오는 은밀한 웃음소리. 은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백미려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은수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백미려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듯한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잘못?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남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잘못이지.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이어트 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살 내놓고 다니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다. 아, 피부색도 참 독특하시네. 여긴 한국인데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 목욕 문화는 처음이신가? 은근한 비아냥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저 여자가 더 우습게 볼 것이다. 나는 나야. 저런 말에 상처받지 않아.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완벽한 고립감, 차가운 냉탕보다 더 시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목욕탕 구석 평상에 앉아 삶은 달걀을 까먹던 김영옥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요, 젊은 양반. 지금 사람 외모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쩌렁쩌렁하게 탕 안에 울렸다. 마치 얼어붙었던 공기를 깨트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백미련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할머니에게도 쏘아붙였다. 할머니는 또 뭔데요? 요즘 것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저런 건 지적해줘야 본인도 깨닫는 거예요. 깨닫긴 뭘 깨달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내 버르장머리나 깨달아야지. 할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 눈에는 저 아가씨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네 그 잘난 척하는 꼴이 더 이상해 보인다, 이년아. 한편 여탕 휴게실 청소를 위해 잠시 들어왔던 20살 알바생 최준영은 이 모든 상황을 복도 쪽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은수가 가끔 목욕탕에 와서 조용히 그림 그리는 도구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워 보였던 은수였다. 그런 그녀가 부당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자 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홀린 듯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건 아니잖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질책과 예상치 못한 지지에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절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은수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백미려를 향해, 아니 그녀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해 외쳤다. 당신이야말로 그 번지르한 껍데기 속에 얼마나 추악한 편견을 숨기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그 생각 없는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용기가 뒤섞인 단단한 목소리였다. 은수의 외침에 목욕탕 안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침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몇몇 젊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 여자분 말이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인플루언서라면서 저런 인성을 가졌다니 당장 팔로우 취소해야겠네. 은수와 할머니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백미련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 팔로워 수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 말 한마디면. 그녀의 협박 아닌 협박은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그날 밤 최준영은 오랜 고민 끝에 낮에 촬영한 영상을 익명의 계정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제목은 오늘자 섹섹스 목욕탕 모 인종차별 빌런 인플루언서 사이다 할머니. 영상은 업로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SNS와 뉴스 관련 페이지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영상 속 백미려의 가시돋친 말들과 할머니의 통쾌한 일갈,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은수의 모습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네티즌 수사대는 즉각 백미려의 신상을 특정했고 그녀의 SNS 계정은 성난 댓글들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인플루언서,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주제에 뷰티 인플루언서라니 역겹다. 할머니 진짜 멋지심, 우리 엄마 보는 줄. 영상 속 피해자분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등의 댓글이 폭주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올렸던 외모지상주의적 발언들이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하했던 게시물들까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며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백미려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몇몇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이뤘다. 은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밤새도록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에 잠을 설쳤다. 쏟아지는 격려와 응원 메시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다. 그래도 살은 좀 빼야 할 듯. 보기 흉한 건 사실이잖아. 혼혈이 너무 예민하게 구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관심받고 싶어서 쇼하는 거 아냐? 와 같은 악플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옥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애기 엄마. 할머니는 젊은 여자를 곧잘 그렇게 불렀다. 괜찮은겨? 밤새 시끄러웠을 텐데.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은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법이여. 그런 못된 것들 말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예쁘고 귀한 사람이여. 알겠지? 할머니의 말은 어떤 값비싼 상담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백미련은 처음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준영이 용기를 내어 원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목욕탕 CCTV 일부까지 공개되면서 그녀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당시 목욕탕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의 증언까지 이어지자 백미련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가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는 줄줄이 취소되었고 광고 모델로 계약했던 업체들은 위약금을 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화려했던 그녀의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문불출하며 악플과 비난에 시달렸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SNS는 이제 혐오와 조롱의 배설구로 변해버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번 일이 자신에게 아픈 기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담담하게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강은수입니다. 며칠 전 대중목욕탕에서 있었던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피부색과 제 몸을 사랑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색깔과 모양대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그림을 통해,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수의 글은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솔함과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은수는 고민 끝에 한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내성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인터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백미려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외모 지상주의와 인종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혹은 방관해온 다름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이 그분을 통해 표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인 구호가 될 수 있는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인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체형이 어떻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수의 인터뷰는 방송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피해자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강은수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편 백미련은 결국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의 변명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강은수 씨와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이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활동 중단하고 자숙해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부터 해라. 등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이뤘다. 그녀의 몰락은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 했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식섹스 목욕탕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사건을 덮고 쉬쉬하려 했던 목욕탕 사장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온라인 불매운동 조짐에 결국 패기를 들었다. 그는 은수에게 직접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했고 목욕탕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목욕탕 입구에는 우리 목욕탕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적 언행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커다랗게 내걸었다. 또한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즐기는 목욕 문화 캠페인을 시작하며 은수에게 캠페인 홍보 웹툰 제작을 정중히 의뢰하기도 했다. 은수는 고민 끝에 목욕탕 사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돈을 받지 않는 재능 기부 형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는 목욕탕 풍경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웹툰은 목욕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 학교 등에도 배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떠들썩했던 사건은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은수는 그 일 이후 정식으로 웹툰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나의 색깔, 나의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혼혈 여성으로서 그리고 통통한 체형의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일상 속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고 따뜻한 그림체로 담아낸 웹툰은 연재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독자들은 은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댓글창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작가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가님 웹툰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웃었어요. 제 딸이 혼혈인데 이 웹툰을 함께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모 때문에 늘 주눅들어 살았는데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은수의 웹툰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선물했다. 김영옥 할머니와는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을 넘어 진짜 손녀와 할머니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은수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었고 은수는 할머니에게 젊은 세대의 문화를 알려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최준영과는 가끔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좋은 누나 동생 사이가 되었다. 준영은 은수의 웹툰을 꼬박꼬박 챙겨보며 열혈 팬을 자처했고 은수는 준영이 사진 동아리에서 찍은 멋진 작품들을 보며 감탄하곤 했다. 물론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은수를 낯선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은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가 단단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이자 특별함으로 여기게 되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날, 은수는 자신의 첫 단행본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었다. 사인회장은 그녀의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로 가득 찼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품고 그녀를 찾아왔다. 은수는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인을 건넸다. 그중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독자도 있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독자도 있었다. 은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는 문득 처음 백미려와 마주쳤던 그날의 목욕탕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다. 그 변화는 비단 은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비 효과처럼 사회 곳곳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외모 지상주의와 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었다. 몇몇 학교에선 은수의 웹툰을 교재로 활용하여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외모나 스펙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가치를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아직 미미하고 갈 길이 멀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은수는 가끔씩 김영옥 할머니 그리고 최준영과 함께 엑스스 목욕탕을 찾았다. 예전의 불쾌한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연대의 추억과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목욕탕 입구에는 여전히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은수가 그린 캠페인 웹툰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몸을 훑어보거나 평가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대로 편안하게 목욕을 즐겼다. 탕 안에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함께 잔잔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어느 날 은수는 자신의 웹툰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백미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백미려를 단순한 악당으로 그리는 대신 그녀 역시 어쩌면 왜곡된 사회적 압력과 미의 기준에 갇혀버린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조심스럽게 담아내려 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그녀를 괴물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과 비난을 넘어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에피소드가 공개되자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떤 이들은 은수의 넓은 아량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백미려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몇 달 후 은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은 백미려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과 함께 은수의 웹툰 단행본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은수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백미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웹툰도 한 편 한 편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안에 괴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작가님의 다음 이야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백미려 드림. 은수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백미려의 진심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은수는 창가에 앉아 멀리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작업 책상으로 돌아와 펜을 잡았다. 아직 그려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수증기 가득한 목욕탕에서 피어오르는 온기처럼 따스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의 웹툰 나의 색깔 나의 모양은 그해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만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대에 오른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제 피부색과 제 몸을 부정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강은수들에게 그리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깔과 모양대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불빛 아래 은수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그려나가겠다는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모양을 끌어안는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은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다양성 존중과 자기 긍정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 때문에 주눅들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김영옥 할머니는 몇 해 전 은수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은수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말들과 지혜는 은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녀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은수는 할머니를 추모하는 특별 단편 웹툰을 그려 발표했고 많은 독자들이 함께 슬퍼하며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최준영은 대학 졸업 후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나 잊혀가는 풍경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사진들로 주목받는 신예 작가가 되었다. 가끔 은수와 만나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격려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다. 준영은 누나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 카메라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백미련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오랜 자숙 기간을 거친 후 작은 봉사단체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모습이 간간히 포착되곤 했다.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이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그 사건을 통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의 색깔, 나의 모양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은수는 여전히 가끔 섹섹섹스 목욕탕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긴장감과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따뜻한 응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2030년의 봄이 되었다. 강산도 몇 번은 변했을 법한 시간이지만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은수의 웹툰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해 봄, 은수는 새로운 작품 연재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작품은 대중목욕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것이었다. 각자의 사연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물론 흑인 혼혈 여성의 이야기도, 통통한 체형의 여성의 이야기도, 그리고 한때는 편견에 사로잡혔지만 변화하려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담길 예정이었다. 첫 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완벽하지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 사랑스럽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내레이션이 적혀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세상의 모든 모양은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부터. 은수는 마지막 컷에 사인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나들이 자신의 색깔과 모양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날까지. 따뜻한 김이 서린 목욕탕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감싸 안을 그날까지. 그녀의 펜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였고 그녀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의미였다.
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 그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빛깔들이 어우러져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겠다고.